다양한 끼와 재능으로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며 비호감마저 웃음으로 승화시킨 90년대 최고의 개그우먼 조혜련 씨. 하지만 정상의 자리에 오른 그녀도 어머니 앞에선 서름받은 딸이었습니다. 그 위에 가서는 너희는 되는데 뭐 아끼면 것도 그 케어가요. 이래 어떻게 키워 못 키우겠다. 그냥 또 엎어놨어. 근데도 안 죽어. 엄마한테는 막 잘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게 그건 같아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에서 약간 복수? 엄마도 그렇게 했잖아. 뭐 이런 것?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러웠던 그녀가 잊었던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장관이다 장관 그지 엄마. 야 제일 사랑하는 아들하고 봤으면 좋겠어. 왜 진짜 왜또 완전수다. 틀어져? 하지만 어머니의 애끓는 사랑은 그녀가 아닌 외아들에게로 향합니다. 조지안에게 아파트를 물려준다라는 우리 딸들은 어떤 것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결혼식마저 나한테 딱 1억만 줘라 이런 얘기를 그냥 해요. 내가 뭐 돈 내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묵어서 다 꼴깍 할까. 그 벌벌 떨고 돈 한 푼 맡겨놓지 않고 다 사글티리서 다 날아가게 만드는 거나 싶어가지고 개심하더라고. 지금 뭐 얘기하는 거지만 애들이 그렇게 많고 다 나물라라 하는데 왜 나만 총대매야 되냐고. 난 내 팔자가 너무 기고한 거야. 모진 세월에 먼지처럼 쌓여버린 오해와 상처를 딛고 모녀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멈춰진 고요한 운둔의 나라 라오스. 지난 25년을 숨가쁘게 달려온 딸과 어머니도 잠시 이곳에서 숨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이게 시멘트로 만든 거래. 오래됐나 보다, 그지? 금이 다 갔네. 와 엄마 이거 봐. 한 예술가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조각되어졌다는 시향관 사원. 혜련 씨의 지난 세월도 오직 열정과 도전이란 이름으로 버텨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늘역에서 보고 있어. 아. 가서 올라가서 어떤 데인지 한번 볼 테니까 여기서 싹 보고 있어. 지옥, 지상, 천상을 표현한 세 개의 층을 통과하면 탑의 정상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빨리 그녀 역시 연예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무수히 고단한 걸음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와 분명이다. 정상의 자리는 황홀했지만 길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 힘든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올라오면 이렇게 밝은 세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뭘 알아? 그냥 들을게. 몰라도 아는 척 모녀의 사이도 늘 그랬습니다. 엄마 살아있을 때 이렇게 잘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계기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내가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사실은 이렇게 남편하고 편하게 오는 여행처럼 마음이 가볍거나 막 신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가 싶은 생각에서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 아직 다가가려고 했고 해도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정작 외모와 목소리만큼은 남자처럼 물려받은 혜련 씨. 아유 여자가 돼보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데도 잘 안 되네. 일단 요만큼만 있으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이런 게 생기면 안 되지. 모든 여자 이모작 삼모작도 아니고 거의 뭐 농사 짓는데 밭고랑 판 거 같이.
한때는 이런 외모를 물려준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긍정적인 성격으로 부족함을 채워나갔습니다. 아, 까다롭거나 그러진 전혀 않으시죠.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근데 이제 싫어하죠. 파운데이션 많이 쓰니까. 뭐 손태영 막 이런 애들 얼굴 반만 쓰는데 많이 준비해라 막 이런.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그냥 일하나 보다 이랬는데 요즘엔 일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고 재밌어요. 기대되고. 지금 불러주는 게 어디야. 개그맨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나를 선택해주고. 잘 나가던 전성기 시절엔 하루 7, 8개의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숨가빴지만 어느덧 그 이상의 것을 볼 줄 아는 연륜을 쌓았습니다. 아유, 우리 홍선이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야 내 장례식장에도 와줄 거 아니야. 그지? 네가 관 들어야지. 13년을 함께한 인연입니다. 사람하고의 관계를 그냥 한 번에 접어버린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되게 오래 가고 그래서 상처도 받을 때도 있고. 90년대 중반 울엄마를 비롯해 수많은 대표작을 쏟아낸 25년차 개그우먼 조혜련 씨. 난 나보다 음식 잘 먹는 사돈이 좋도록. 천연덕스러운 연기도 모자라 당시 예쁘고 날씬한 연예인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다이어트 비디오까지 내놓았습니다. 저를 루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외모가 상당히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한테 물려준 게 팔다리 짧고 머리 크고 목 짧고 막 손톱마저도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전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 채우기 위한 걸로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야겠다. 일본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고. 불과 6개월 만에 일본어를 마스터하고 일본 방송계를 진출해 여러 프로그램을 종횡무진한 그녀였지만 한 여자로서는 이혼과 재혼이라는 순탄치 않은 시간도 거쳤습니다. 지금도 조혜련 씨를 가장 설레게 하는 현장은 단연코 촬영장입니다. 누구 있어? 윤석 있어? 예, 윤석 남창이랑? 짱이, 예. 명수 안 왔어? 나중에 윤석 있으면. 모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초대받은 혜련 씨. 안 아까워. KBS에서 전화한다는 거야. 야! 밥 먹다가 뭐 하는 거야? 그녀만의 내공을 모처럼 한껏 쏟아부었습니다. 그래? 언니 날릴 게 하나도 없어. 목이 쉬었어. 우리가 만든 얘기 없어. 동경과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너무 웃긴 거 같아.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영수야, 너 갈 거야? 나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야 돼. 윤석이랑 오빠랑 영수랑 우종이랑은 아닌데. 그거 거의 다 했는다. 동료들을 챙길 마음의 여유도 이전과는 달라진 변화입니다. 들어가 봐요. 야, 오늘 재밌었지 않아? 오늘 웃기더라. 그치? 웃겼어. 아니, 개그맨들이 묻혀야지 웃겨. 개그맨들이 이렇게 같은 그거 중국방 생겨야 돼. 마인드가. 내가 우주랑 하면서도 이게 바뀌어, 마음이. 매주 하면서. 아니, 누나가 약간 뭔가 바뀐 것 같긴 해. 좀 더 겸손해졌겠죠. 겸손해지기도 하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또 가정적으로 또 힘겨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엄청나게 더 성숙되어 있을 거예요. 잘 나가는 연예인 딸을 둔 덕분에 과거엔 종종 방송 출연도 일삼았던 어머니. 하지만 최근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 끓여서 기어다니면서 내가 할 거는 다 하야. 허리 수술을 7번이나 받고 4급장애 판정에 요양보호사의 도움까지 받게 된 어머니. 일이 하는 게 쉽지 않고 일이 어려워요. 몸이 금방 할 거를 엄청 오래 걸리고. 현재 6째 딸내와 함께 살고 있지만
12년 전 바깥 어른을 떠나보낸 뒤 마음이 헛헛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그런 어머니의 마음에 든든한 위로가 되는 건 팔남매 중 유일한 아들인 지환 씨입니다. 아이고 뭐를 사도 우리 아들이 항시 걸리고. 딸 7을 낳고 마지막에 어렵게 얻은 아들. 그 금쪽 같은 아들을 하마터면 교통사고로 잃을 뻔도 했습니다. 내 앞에 저 자식이 잘못되시면 나는 바로 그 딸 다 내비고 아들 따라 죽어요. 예, 그마침 내 마음이 애착심이 아들이 있는 그 끄트머리 나와가지고 아버지 그 좋은 모습도 정도만 받아보고. 아들 지환 씨는 어머니의 분신이자 삶의 이유입니다. 반면 팔남매 중 5째 딸로 태어난 혜련 씨는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호랑이 꿈을 그 시아버지 뭐 밑에 그게 한 마리 누웠는 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입덧이 나고 아이가 생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들이라고 생각했지. 또 딸이니 얼마나 그 괘씸하기도 하고 무슨 아가 제가 했다고 죽으라고 업어놨는데 안 죽어서. 누나 혜련 씨의 뒤를 이어 배우로서 연예 활동을 시작한 아들. 안녕하세요. 저것도 굉장히 오래가네. 윤태수 씨랑 빠지시죠? 최근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조금씩 얼굴을 알리고 있지만 20년 가깝게 무명 배우로 살아가는 아들이 어머니 눈엔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빠져. 혜령이가 그때는 지가 힘이 좀 있었어요. 돈도 있고 힘이 있었어요. 근데 연기가 안 되는데 뭐 지가 말해주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낼로 배척을 하더라고. 많이 슬펐어요. 예. 어떻게 저렇게 저 동생 하나 있는 거로 엄마를 봐서도 저리 하는가 싶으니까 가슴이 엉어리가.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네가 연예계에 있으면은 끝까지 좀 밀어줘야지. 지금 너무 소홀하다. 니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디 PD라도 나영석 PD나 신원우 나도 캐스팅 안 해주는 나영석 신원우한테 내가 조자는 어떻게 돼? 응답하라 1988 이거 딱 맞는데 아들 탁 되면 내가 그 기피고 살 텐데 좀 좀 든든하게 지원 안 해주나? 얘기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는 그런데도 결과만 보고 서운해한다니까요. 몇 년을 지금 몇 년이 아니라 딸에게 서운한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돈을 벌면서 지금껏 어머니의 생활비를 책임져온 혜련 씨. 혜련이가 1,000만 원 주고 민준이 카드 700만 원 주고 300만 원 내 카드 결제했다. 아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 일이 줄면서 딸이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2016년에는 고정을 4개 아니면 5개 해가지고 내일 집 가는데 질 영 보태놓고 그런 게 아니라 좀이라도 도움이 돼서 보태서 내가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살다 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지한테 그거 한 것도 너무 오산이죠. 지한테 바래도 너무 많이 바래니까 얼마나 엄마가 믿겠어 싶으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어떤 날은 하소연을 하면서 조지안이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위반을 해가지고 딱지만 해도 뭐 10만 원이 넘고 뭘 해갖고 차를 긁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더 달라는 거거든요. 받은 걸로는 부족하니 좀 보충 좀 해줘라. 이런 얘기할 때 진짜 물론 드리긴 한데 지금까지 보자 해주고 니 덕에 산다 고맙다 이런 말을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그게 당연하게 돼버린 그런 것에서 약간 서운하죠.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다 해왔지만 정작 살가운 시간은 갖지 못한 채 서먹하게 멀어져 온 세월들. 서로를 가로막는 국경 같은 장벽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요 다리를 딱 건너면 라오스에서 태국이 되는 거야. 지금 이제 건너잖아. 라오스와 태국의 국경을 지나 모녀가 닿은 곳은 우돈타니 지역의 연꽃 호수인 탈레부아댕. 분홍색 쭉 있는 저기 붉은 연꽃의 바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와.
국경을 넘어 이 연꽃 호수를 찾은 건 독실한 불교 신자인 어머니를 위해서입니다. 연꽃은 불교적 의미가 강한 꽃. 더러운 몸물 위에서 피어난 연꽃은 지독한 가난을 딛고 성공을 이룬 혜련 씨와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엄마 태어나서 이렇게 연꽃 많은 거 봤어? 이런 걸 어디 찾을게요? 우리나라에도 없을걸? 없다. 살다 이런 건 처음 보네.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천덕꾸러기 딸. 하지만 그녀는 차별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봐. 근데 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진흙에서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안은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데도 모진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내 이름에 연꽃 연자가 들어갔잖아. 은혜해 연꽃연. 이름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 나도 진짜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인. 그녀의 결핍과 허기는 오히려 도전의 이유이자 삶의 동력이 되었고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뒤를 한번 봐봐 엄마. 이거. 감독님이 장관이다 장관. 그지 엄마. 야 이거 뭐 달력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니는 앞으로 청춘이 말리 같은 게 또 볼 수 있을 경우 나는 이거 진짜 처음이고 마지막이 이렇게 좋은 거 봐서 돼? 봐도 돼. 내 혼자 이렇게 봐도 되냐고. 지금 같이 보잖아. 아, 니하고 보는데 제일 사랑하는 아들하고 봐시면 좋겠다. 진짜. 왜? 또, 진짜 왕재수다. 왜 또 들어줘?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봐시면 좋건데 하면서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 빨리 적고 저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와 다시. 그래. 커튼 치자. 아웃. 오매불망 아들뿐입니다. 참 아들이 그리 좋나. 어? 아들에게는 당신의 전부를 내줘도 아깝지 않은 어머니. 엄마 지금 남아있는 그 아파트 등기 그 지안이한테 해주려고 그러잖아. 어? 엄마 있잖아. 그때 그래도 한 2억 되는 되잖아. 2억 안 돼. 나 주면 안 돼? 그래도 니는 출가의 애인이고 또 니가 또 잘 벌어 쓰고 이러니까 저 우리 아들 저거 놓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어. 알았다. 아이고 알았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건만 여행 와서까지 아들 타령이니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내 손에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에 대한 생각이 얼마큼이냐 90%가 조지환이에요. 나머지 10%로 찢은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먹는 것도 조지환 거는 남겨놓고 나머지를 n분의 1로 먹은 거예요. 그래도 출가의 애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소중한 거로 더 살아가면서 느껴요. 예. 그래서 아들 하는구나 싶은 그런 게 생각이. 10손가락 중에 더 아픈 손가락인 아들. 조자 아빠. 안녕. 빨리 오세요. 혜민이는? 아직 안 왔어. 1년 전 결혼을 한 아들은 근처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밥 안 먹지? 또 엉덩이 지신 내 몸에 뭐지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런 것도 아들 막 보면 확 퍼져가지고 프로필 사진 그거 영화 낸다고 찍어놨는데 보면은 80kg도 못 나가고 너무 이렇게 인물이 좋았어요. 지금도 우리 아들이 인물은 좋은데 내 눈에는 꽃인데 내 눈에는 좋은데 그래서 살 좀 빼야 이제 모든 살 찐 데서 다 병이 오고 그러잖아요. 점 닫고 왜 안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살 빼라고 맨날 하는 소리 그 소리. 평소 살 빼라고 노래를 한다면서도 막상 아들 얼굴만 보면 노구를 이끌고 뭐든 챙겨줘야 직성이 풀리는 어머니. 이러니 어디 살이 빠질 새가 있을까요? 또 먹어야 돼? 먹어. 취할 것 같은데. 안 취한데 조금 먹어라. 조금만 먹어 조금. 김치 맛이 더 먹어봐라. 아들과 함께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모든 여자들과 지안이는 엄청난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만 해도 바나나, 초코파이, 뭐 짜장면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냥 먹어보지도 못하는 거였고 얘는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영양제, 소화제 있잖아요. 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막 훔쳐 먹어야 됐어요. 근데 걔는 항상 달고 살았고 어렸을 때만 봐도 그렇고요. 사실 저를 낳기 위해서 장장 한 30년 동안 임신을 하신 거 아니에요. 거의 따지고 보니까 한 27년 정도 되더라고요. 큰 누나랑 나랑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저를 낳기 위해서 고생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30만 원을 입금을 했다.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엄마 이거 돈 왜 보냈어? 그러면 아니 네가 힘들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래서 엄마 이거 다시 넣을 테니까 받으라. 그러니까 됐다 넣기만 해봐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엄마는 내가 아직도 걱정이 되고 그렇구나. 그런 남동생이 마냥 부러웠던 누나 혜련 씨. 빨리가 많기도 하고 많기도 해. 딸 부잣집에 태어난 덕분에 일찍이 집안일엔 도가 텄습니다. 어머니에겐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지만 정작 자신에겐 절대 허투루 돈을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고는 따로 일을 도와주는 사람도 두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정교하진 않더라도 그냥 빨리빨리 합니다. 그게 저랑 성격이 맞아요. 느려 터지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대신에 정교함은 없어. 실수도 많고 막 떨어뜨리고. 일손 빠르고 생활력 강한 건 친정어머니를 꼭 빼닮았습니다. 가부장제로 똘똘 뭉친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5째 딸로 태어난 혜련 씨.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건 해와 달이 다른 것만큼이나 당연한 진리였습니다. 그 딸들에게 고등학교 이상은 못 간다라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들은 어떻게든 대학 보낼 게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공부한 것 같아요. 아무도 갈 수 없다면 나라도 가야 되겠다. 그 결과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당당히 합격했고 휴학과 복학을 밥 먹듯이 반복하며 스스로 학비를 벌어 7년 만에 대학을 마쳤습니다. 혜련 씨는 요즘 한창 사춘기인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한 종편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안 했는데 요즘엔 다 해요. 많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근데 보면 재밌어요. 내가 나오는 게 재밌어 나는 이제. 완전 리얼이잖아요. 그리고. 놀라봐. 너 왜 그래? 특히 중학교 2학년인 아들 우주와의 애정 표현과 소통이 어렵기만 한 혜련 씨입니다. 개무시할 대상이야 내가? 우주도 심각하고 저도 심각하고 그거를 오히려 방송을 통해서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두 남매의 어린 시절 빽빽한 방송 일정과 일본 진출로 아이들 곁을 지켜주지 못했던 혜련 씨.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옛날 친정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새 모성이 부족해 보이는 엄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 때도 엄청 울었는데 카메라 끄고 나서 유나 엄청 울었는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여느 엄마와 다를 것이 없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만큼은 어쩐지 부족하고 미숙하기만 합니다. 그 무의식 세계에 그 목마름, 그 메마름이 있는 것 같다고. 애정결핍이라고. 철저한 애정결핍. 최복순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배워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나처럼 자기 아이들에게 못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사실 그게 두려워요. 부모님 일찍 조실부모를 했어요. 10살 아래 다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이제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냈는데
20살에 이제 시집을 와서 딸을 7을 놓고 8로 이제 아들 재 낳았는데 그 오직하겠어요. 그렇게 다 망가져서 몸이 망가지고 딸로인데 조리도 못하고 이렇게 옳게 못 걸으니까 18에 조씨 집안으로 시집을 온 어머니는 몸이 약한 남편을 대신해 13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며 늘 안간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내 그중 30명 맨날이 봤으니까 이제 31명. 그렇게 일가를 이루는 동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던 어머니는 아들이 아닌 딸 자식들에게까진 깊은 정을 주지 못했습니다. 참 저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랑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바빴고 엄마는 늘 저에게 관심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버려진 아이처럼 컸던 거죠. 그 미안하다 소리 그리 잘 안 나오대. 잘 안 나오고 자식들한테도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손자한테는 그리 되더라고. 자식한테는 아직도 그게 안 돼. 그런데 내리 사랑이라고 딸이 손자 우주를 대하는 모양새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주한테는 너무하더라. 엄마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그렇게 안 했거든. 나는 우주한테 애정이라도 있잖아. 관심. 그럼 관심이 없냐? 아니 지금은 있지. 지금은 그때도 관심이 없냐? 관심을 뜰 수가 없었겠지. 때를 많이 났으니까. 어린 거 장사 나와주고 오면은 버스 타고 오면서 내가 한없이 울고 했는데. 그때 조혜련에 대한 기억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나에 대한 기억 있어? n분의 1 아니야? 나한테 신경 갈 그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나 왜 여기 왜 태어났어? 왜 이런 대우야? 나 이렇게 하면 삐뚤어서 나갈 거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 근데 엄마는 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 달리 변명할 길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축복받지 못한 딸입니다. 그리 밉더라고. 죽었으면 죽었더라. 그 위에 가서나 너희는 되는데 뭐 아끼면 것도 그 캐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캐와 못 캐우다. 그냥 또 엎어놨어. 근데도 안 죽어. 만일에 내가 8명 중에 1명,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서 서러움 받는 딸이 아닌 한 명으로서 사랑을 받았다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 성격도 바뀌지 않았을까? 혜련 씨가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의 여행을 결심한 건 더 늦기 전에 한 번쯤은 속 시원히 해묵은 감정들을 토해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도 아이들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옛날에 안양중앙시장에서 장사하던 채소 가게 같은 아이고 참 그때 생각난다 내가. 사바이비. 아 예쁘지? 예쁘다. 세상에. 진짜 그 생각난다 지금. 이거 본인이 장사하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지파. 어머, 내가 언제까지 장사했지? 11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4학년 때부터. 11살 때부터 또 중학교 2학년까지. 나 안양 중앙시장에서 장사할 때 이런 가게는 있었지 뭐. 괜찮거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길에서. 노점상에서 이런 거 딱 나라이 하나 놓고 했잖아. 상추, 쑥갓 이런 거만 해오다가 나중에는 남부시장에서 물건 띄워다가 나중에 팔았잖아. 기억나? 쪽파하고. 그런데 갑자기 소녀의 손이 궁금한 혜련 씨. 나도 쪽파독이 독해가지고 이런 데가 다 벌어지거든 이거. 나도 15살 때 장사했었다고. 이렇게 장사했다고. 그 시절 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손이 이렇게 못생겼다고. 봐봐. 손이 그래서 못생겼어요. 이게 똑해서. 고달팠던 세월의 흔적은 손끝에 남았습니다. 그 시절 엄마도 없이 행상을 하고 있노라면 어린 혜련에게 쏟아졌던 낯선 시선들. 지장내
점포도 없고 그냥 이런 나라에 하나 놓고 그 아까 걔보다 훨씬 어린 애 아니야. 그가 전대 차고 앉아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쑥갓 데려가서니까 그 옆에 그 지물포 가게 아줌마랑 그다음에 건어물 가게 아줌마랑 와가지고 너 너네 엄마 계모냐? 우리 엄마 계모 아닌데요? 근데 어떻게 너 이렇게 어린 애한테 이걸 팔게 하냐?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난 너무 해맑게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너네 엄마 계모지. 너네 엄마 계모지? 이런 거야. 계속.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내가 내 입에서 우리 엄마 계모 맞아요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지 어쨌든지 계모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 계모 맞으니까 이제 그만 오세요. 내가 그랬던 거야. 그 다음엔 안 오더라고. 그런 나를 보면 마음이 안 아팠냐고. 그럼 이거 하려고 해가지고. 어린 딸의 진짜 속내는 들여다볼 생각도 여유도 없었던 어머니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나한테 너무 바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일본 활동할 때 일본의 그 좁은 집에서 짬을 자고 그럴 때 막 지진 3.9 막 4.1 막 이런 거 나올 때 막 집이 흔들리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럴 때 쑥갓 썩는 꿈을 꿨어. 그게 그러니까 3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털어놓는 혜련 씨의 진심입니다. 나는 모르고 그냥 한 건데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36, 7이 됐는데도 그 쑥갓 썩는 꿈을 꾸는 게 말이 되겠어. 장사 잘한다 그러고 고식이 더 칭찬하고 막 그렇게. 장사 잘하는 게 어린애가 공부를 잘해야지 장사 잘하는 게 말이 돼?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 어쨌는 거 다들 밀러 그걸 좋아했어. 당시 가게의 보탬이 되면서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놀고 싶고 또 공부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냥 바로 아빠가 짐자전거로 쑥갓을 갖다 주고 저보러 팔라 그러고 그리고 노점이었고 그런 게 상당히 힘들었었거든요. 엄청 잘 팔았어요. 하여튼 그냥 장사. 지금 되게 방송 일로 안 해도 장사 때밀이를 해도 잘해요. 취업을 해도 잘하고 뭐든지 짜는 먹고 살아요. 사는 거는 손도 빠르고 상주로 뜯으면 다른 사람은 한관 4kg 뜯을 동안에 진에 2개 뜯어요. 정작 딸의 상처는 미처 보지 못했던 어머니. 엄마 기억날지 모르지만 한양대 영문학교 다니면서 휴학하고 아까 걔처럼 쪽하다듬고 또 21~22살애가 우리 가게 집주인 아들한테 시집가라고 건물 2개면 너 평생 먹고 산다고. 나 거기 시집가려고 걔랑 선도 봤잖아.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대학 등록금도 다 준대. 나는 그때 진짜 있잖아 심청인 줄 알았어. 가난했기에 벌어진 서글픈 기억입니다. 회사를 들어가던가 이래 해야 되는데 대학 가기라고 인문계에 들어가서 기가 차서 그때부터서 또 이제 좀 미웠지. 그게 말이 안 되죠 엄마. 엄마가 내 인생을 어떻게 그리고 이제 결정을 또 대학을 간다 그런 게 떡하게 한양대 그따 원서 떡 기어고 와가지고 그것도 합격이 돼가지고 난 이 집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솔직히 지금 뭐 얘기하는 거지만 애들이 그렇게 많고 다 나몰라라 하는데 왜 나만 총대매야 되냐고. 난 내 팔자가 너무 기고한 거야. 딸은 그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믿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품어주지 못했던 딸의 지난 세월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짬바삭. 여행 온 첫날부터 혜련 씨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랑 이렇게 같은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저렇게 잠꼬대하고 코골지를 몰랐지. 눈 떴네. 그제서야 잠에서 깬 어머니. 그 화장실 갈 때 넘어질 수도 있고 막 이래. 그래갖고 불을 켜는 나만 못 잤잖아. 화장실도 가지도 않고 잠만 잘 자더만. 잠 잘 자는 게 그렇게 원통하나? 그냥 하여튼 어제 좀 그랬어. 약간 배신감 같은 거 느꼈어. 그리고 내가 놓은 거는 그렇게 엄마하고 38선처럼 선을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엄마 다리 올리라고 한 건데. 이렇게 딱 해놨어. 내가 엄마가 싫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내가 이래 딱 놓고 그냥. 근데 같이 앉은 지가 뭐 45년. 나랑? 응. 3살 먹더는 전미고 같이 데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사소한 일에도 티격태격하는 모녀. 엄마가 이렇게 키웠거든. 따뜻하게 대해서 키워보지. 그럼 나도 따뜻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해. 가자 빨리. 엄마 골룸 찍어 혼자? 골룸 찍어. 아유 제 목숨 참 너무 어색했고 너무 불편하고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엄마인데 너무 불편하고 차라리 침대를 싱글 침대를 2개를 달라고 할 걸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더라고요. 첫날 좋긴 했죠. 좋았어요. 따로 이제 뭐 침대가 같이 있지는 않고 떨어져 있고 한 게는 오히려 붙여가지고 뭐 자도 좋겠다 싶은 생각에 그 뭐 출가 여인인데도 그렇지만 떨어져서 그렇게 같이 자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마음이 되게 좋고 예, 엄청 푸근하게 좋아요. 어머니는 이번 여행을 통해 딸과 조금은 더 살가워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딱 의자 이렇게 빼주는 거거든. 아이고 그렇게 아이고 뜨겁다. 사와디캅. What kind of do you have? Pizza. Just pizza? Yes. No rice? No, only pizza. 뭐 피자밖에 없지. 피자밖에 소화도 안 되고 맛도 없고. 맛도 없고? 아니 무슨 레스토랑에 무슨 피자밖에 안 팔아? You eating everyday pizza? Pizza. Yeah. Morning, afternoon, evening, only pizza? Pizza. Yeah. 근데 날씬하다. 멸치하고 고추장하고 가져올까? 응. 여기 있어. 아유 되게 깐깐하게 생각하시네. 바디바디 탁 챙겨왔네 김을. 응? 뭐야? 김을 뭘 이렇게 많이? 야, 살림을 가져와서 살림을. 아니 김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이거 봐. 근데 엄마. 사실 딸을 위해 챙겨온 것입니다. 이게 엄마 이게 뭐야? 찐득찐득한다. 난리가 났어 지금. 그런데 타박이라니. 엄마 여기도 멸치인데 여기 멸치 왜 가져온 거야? 이거는 아주 뻑한 거. 아니 무슨 멸치 먹으러 왔어? 이때 주문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배달된 피자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박. 야 여기서 피자 배달해 먹고 재밌다 엄마. 아니 그냥 엄마 먹어. 그냥 밥 매일 무슨 밥을 먹어야 돼? 아이고 고추장도 막 넘쳐 흘렀어. 그나마 고추장이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엄마 고추장 올려서 먹어. 고추장. 참. 역시 시장이 반찬입니다. 아이고 좋다. 여기다 또 김 하나 먹으면 되게. 김 싸서 먹어. 피자를? 그래서 찍으면 돼. 이게 뭐야? 새로운 레시피네 이거는. 어? 모양은 좀 그래도 가히 먹을 만합니다. 김 많이 가져오기로 잘했다. 딸의 한마디에 내심 흡족해지는 어머니.
그렇게 모처럼 친구 같은 모녀로 돌아가 봅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예뻐라. 어머. 맞았지 맞았네. 아이고 예뻐라. 몇 살이니? 우리 언니는 4살이야. 걔한테 잘해주듯이 나한테도 잘해줘보지. 니도 그럼 와봐. 내가 8배 해줄게. 지금 너무 늙었어 내가 그러게. 근데 40몇 년을 그렇게 하려고서 갑자기 여행 가서 800에 해줄게. 엄마 그게 어울릴 것 같아? 어색하지? 어울리지 와. 그게 말이 안 되지. 엄마가 나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행 갔으니까 800에 해줄게. 완전히 어색하지. 네 마음속으로 더 들어가는데 어쩌고 안 됐고. 엄마 말로 표현하는 게 안 와닿는다니까 그게. 뭘 마음속으로 들어오긴 뭘 들어와. 엄마가 이제 아직 못 올 때 가는 그봐 거야. 이제 극단적으로 또 얘기 나온다. 아니 그럴 때 되면 어떻게 할래 내가 생각해봐 조금. 거기까지 인연인가 보지. 이제 다시 못 올 때로 갔으니까 좀 슬프다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나는 엄마한테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뭘 비가 잘못했는데. 오면 아버지 못 내려갈까 싶어서 밤에 잠을 니 데려 사고 내 데려 사고 니 데려 사. 내 대로 살고 있지. 내 데려 사고. 한 발 다가서나 싶었는데 다시 제자리입니다. 아이고 너네가 이렇게 나를 힘들다고 생각하면 내가 뭐 빨리 가야지. 자는 짐에 가야지 뭐 이래요. 그 말 정말 그렇잖아요. 자식은 듣기 싫거든요. 내 마음을 알아줘라 라는 다른 표현인데도 들으면 짜증나는 거죠. 이튿날 아침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몸으로 아무래도 여행 일정이 힘에 부쳤던 모양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더니 그만 탈진하기 일보 직전 여행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얼굴이 또 반쪽이 됐다. 예약을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뭐 부딪혀 봐야죠 뭐. 다행히도 인근에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머전시예요? 이머전시야? 이 몸으로 굳이 여행을 감행하는 건 더 나빠지기 전에 딸과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무리였던 것일까요? 합심증 같은 거, 합심증 맞지? 좀 더 뒤로 가. 됐어? 그런데 극도로 예민해진 어머니. 대기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봐 물렁하게 되면 될 거야. 이거 대기를 빼야지 그러면. 왜? 어떻게 하는 거야? 말 좀 어떻게 하고. 베개를 떼라고 그러고. 냄새가 나서 그렇지. 무슨 냄새가 난다고 발에 그래. 그거 안 듣고 왜 가거나 이 배도 좀 듣고. 아니 양치자하고 그리고 커피 마시는데 뭘 냄새가 나서 그래. 여행을 오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여행 3일째. 어머니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친구들 그거 와서 친구야 조상도치.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하지 말라고 무슨 맨날 초상 얘기고 뭐. 몸도 마음도 약해진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기만 한데 우리 엄마 왜 저렇게 망가졌지? 진짜 강한 엄마였는데. 묻어둔 시간만큼 깊어진 모녀의 상처. 엄마 그랬잖아. 80까지만 살면 되겠지? 이랬잖아. 그게 네 살맞지 살다 가라며. 엄마가 먼저 꺼냈거든.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딸과의 여행. 과연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soi sáng đàn pra prai khôn khiếu lại rồi giáp tiếng xa
อบต